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을 분석하며 깨달은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의 면역력은 결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뜨리는 생활 습관 때문에 면역력이 붕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과 검진은 이 신호를 놓칩니다. 피곤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운이 잘 떨어지고 밤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신 면역학 논문들을 보면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노년기의 면역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이 빠르며 단 3가지 생활 원칙만 지켜도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줄어들며 장기 회복 속도도 개선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 국제 학술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면역력의 뿌리 자체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시스템은 영양, 근육, 장내 미생물, 스트레스, 수면, 생활 리듬 등 복합적인 환경의 총합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관리되지 않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지고 영양은 고갈되고 토양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 하나 심는다고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비를 주고 햇볕을 주고 잡초를 걷어내고 토양을 부드럽게 해야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력도 정확히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하루하루 무너지는 면역력을 보면서도 원인을 잘못 이해합니다. 몸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 걸릴 만큼 면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과 호르몬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꾸 붓는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쌓여서 붓기와 통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이 경고를 그냥 자연스러운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은 회복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행이나 광고에서 말하는 기적의 보조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자가 드리는 말씀은 다릅니다. 몸을 되살리고 면역력을 복원하는 방법은 늘 기본 안에 있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장내 환경, 근육 그리고 생활 리듬입니다. 이 세 축을 다시 세우면 면역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몸의 변화가 너무 늦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희망적입니다. 평균적으로 70대 이상의 시니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단 45일 만에 염증 지표가 내려가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며 근육량이 다시 늘어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바로 면역력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면역력 강화의 핵심 원칙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몸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올라오고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시니어의 면역력이 쉽게 무너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저는 수많은 논문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시니어의 면역력 저하는 결코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이 복합적인 붕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심되는 부위를 검사하고 이상 수치가 보이면 약을 처방하고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면역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약화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으로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연기만 잠시 거쳤다고 집이 복구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구조적 한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몸의 회복력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시니어의 면역력이 서서히 낮아지는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의 중심에는 장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상당수가 활동하는 거대한 면역센터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절반 가까이가 장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유익균은 줄어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균들이 많아지며 장벽이 약해져 외부 물질이 쉽게 몸속으로 들어오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면역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만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몸의 모든 방어 체계가 함께 흔들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근육입니다. 연구에서는 근육을 면역력의 저장 창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조직이 아니라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했을 때 면역세포가 활용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저절로 줄어들고 특히 하체 근육의 감소는 면역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걷기 능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면역계는 움직임을 잃은 상태에서 점점 굳어버립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시니어의 근육 감소가 단순한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조용한 불씨라고 부릅니다. 겉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염증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식,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활동량 감소 등이 오랜 시간 쌓이면 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을 진압할 힘도 약해지고 염증이 쌓이면 면역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붓고 통증이 잦고 피곤함이 오래가는 원인이 바로 이 만성 염증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호르몬 리듬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 면역세포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집니다. 낮에 활동해야 할 세포들이 밤에 깨어있고 밤에 회복해야 할 기능이 낮 동안 지쳐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면 문제가 면역력 저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심리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연구자들이 보는 스트레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는 백혈구를 억누르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면역세포가 침체되고 외부 침입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많은 시기에는 감기나 염증 질환이 쉽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생활 리듬의 붕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든 시간과 깨는 시간이 흔들리고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활동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리듬이 깨지면 면역세포는 혼란에 빠집니다. 언제 싸워야 할지 언제 회복해야 할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면역계는 리듬을 잃으면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생활 리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은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의학 논문과 연구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면역력은 복잡해 보여도 기본만 다시 세우면 스스로 살아납니다. 장내 환경을 되살리고 근육을 다시 만들고 생활 리듬을 되돌리면 됩니다.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결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할 때 시니어의 면역력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면역력 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황금 원칙 3가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생활 습관 조언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도달한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장내 환경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장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장은 면역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면역센터입니다. 연구자들은 장내 미생물을 우리에 보이지 않는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이 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군대의 규모가 줄어들고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수백 명이 지키던 성문을 몇 명만 지키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제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장내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단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가공식품과 단맛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런 식사는 장을 피곤하게 만들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칙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한 번 채소 기반의 식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료 안에서 가능한 만큼 채소의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익힌 채소 한두 가지를 더하고 식사에서 흰빵이나 단 음식의 비중을 줄이기만 해도 장내 환경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따뜻한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200ml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장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자극에 반응합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물로 급하게 몸을 깨우는 것보다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발효식품도 장내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빈도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틀에 한 번 적당한 양의 김치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유익균의 숫자가 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 작은 양을 일정하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장 건강에서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요소는 단백질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에 비해 적을수록 면역력 저하가 가속화된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달걀, 생선, 두부처럼 부담 없는 식품이면 충분합니다. 장을 관리하는 첫걸음은 부담을 줄이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근육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젊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 근육은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면역 자원입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이자 에너지 저장소이며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 시스템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감염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근육량과 감염 위험이 비례한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매일 15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세포가 몸 안을 더 빠르게 순환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시간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에 있고 이 근육이 무너지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구에서는 허벅지 근육이 약한 노년층이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2일에 한 번 허벅지 강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는 동작을 5번만 하면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 5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20번이 되는 과정에서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많은 부담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이고 점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가 노년기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면역력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인 생활 리듬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낮에는 방어하고 밤에는 회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면 면역세포는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늦은 밤까지 빛에 노출되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되고 면역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취침 30분 전에는 밝은 빛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리듬이 회복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햇빛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서는 아침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 세포의 활동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햇빛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도
리듬 회복에 필수입니다. 10분만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단순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늦게 먹으면 몸은 회복보다 소화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 시스템은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면역 리듬을 되살리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황금 원칙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 기본적인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시니어의 면역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장내 환경이 회복되고 근육이 늘고 생활 리듬이 바로 잡히면 면역세포는 다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원칙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황금 원칙 3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장내 환경을 되살리고 근육을 다시 세우며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 이 3가지는 면역력 복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추가 팁만 더 실천하시면 이 회복의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우선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연구에서는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한 시니어일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특정한 양을 억지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200ml 마신 뒤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두 번씩만 천천히 물을 마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물은 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 면역 회복 과정에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물 마시기는 누구나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추가 팁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흐름을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생활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2가지 스트레칭만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30초만 해도 어깨와 목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종아리 늘리기입니다. 벽을 보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은 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20초 동안 유지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세포가 더 빠르게 몸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동작이 아닙니다. 꾸준한 반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태가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이 지속될 때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약해진다는 결과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 10분만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깊은 호흡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안정돼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 회복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3줄입니다. 첫째, 장내 환경을 살리면 면역력의 절반이 회복됩니다. 둘째, 근육을 다시 세우면 면역력은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생활 리듬을 되돌리면 면역 시스템이 제 역할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 마시기, 스트레칭, 감정 안정이라는 추가 습관을 더하면 회복의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인체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반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단 45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며 회복력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끊임없이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이 얼마나 조용히 힘들어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책임져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쉼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회복할 차례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병을 이겨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일상의 에너지, 걸을 수 있는 체력, 상처가 빨리 아물고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는 몸, 무거운 피로가 사라지는 하루.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이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확신하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70대도 80대도 생활 리듬을 바꾸면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근육이 늘고 장내 환경이 회복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반응하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변화의 절반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15분 걷기, 저녁 조명 줄이기, 이틀에 한 번 발효 식품 먹기, 잠들기 전 10분 호흡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몸은 다시 강해집니다. 면역력은 이렇게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다시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만 다시 손을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면역력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여러분이 이 회복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참여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건강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제가 더 많은 연구 기반 건강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면역력 황금 습관 하나를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향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연구하고 필요한 지식과 실천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